안녕하세요. 금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알면 힘이 되는 금융, 진행을 맡은 또양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라이프 플래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북한 이탈 주민 정민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볼수록 잘생겼죠. 네.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박미정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우 씨는 가까운 미래에 이거는 꼭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세요? 저 북한에서 차 타는 게 소원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스포츠카를 타고 네네. 북한으로 해서 정말 러시아로 해서 세계 일주 좀 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와, 진짜 너무 멋진 꿈을 갖고 계시네요. 진짜 가까운 미래에 그 목표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 라이프 플래닝 이거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민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포츠카를 타고 전 세계를 돌기 위해 필요하죠. 라이프 플래닝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스포츠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죠. 통일이 된다면은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버는데 정말 너무 나는 그게 하고 싶으면 현실을 50만 원만 쓰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꿈이 나를 가슴 뛰게 하니까. 네네. 내가 오늘날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가 미래에 뭔가를 위해서고, 또 미래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다면 현재를 열심히 사는 동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럼 라이프 플래닝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미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해야만 하는 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는 부모님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부모님의 노후하고 나의 노후하고 누구 노후가 먼저 올까요? 부모님의 그렇죠. 노후가 먼저.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드신다는 것은 병원비 내지는 간병비 들어갈 게 많겠네요. 이런 것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발생될 수 있다는 건 압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 이변이 없는 한 얘네들이 큽니다. 네. 그러면 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또 대학생 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난 얘가 대학교 갈 줄은 몰랐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대표적으로 돈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가는 또 분야가 하나 있죠. 집.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벌써 결혼해서 집이 필요하고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 그러면 벌써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의 숙제가 나에게 놓여져 있다 보니 네, 이것만도 벅찬데 인생은 해야만 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숙제는 아니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죠. 혹시 민우 씨는 하고 싶은 일, 아까 스포츠카 말고는 또 혹시 생각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좀 눈물 나지만 북한의 부모님들 좀 데리고 오고 싶고요. 아, 그쵸. 그리고 좋은 차에 좋은 집 마련하는 것까지는 목표입니다. 우리 또양님은? 일단 여행을 좀 가고 싶고요. 네. 가족 여행 가고 네. 싶고, 그리고 저는 대학원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요. 해야만 하는 일에는 내가 아직 나이가 30대라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생일만 챙기다가 특별하게 챙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61세. 한갑. 환갑에. 환갑을 요즘에는 사실 근데 잘 안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젊은 거예요, 네. 환갑은. 그러니까 환갑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의 환갑만 있으니까 어머니도. 어머니도 환갑. 그쵸? 그 다음에 오는 게 칠순이죠. 그 다음에 칠순이 오는데 예를 들어 환갑이다, 칠순이다 이럴 때는 아마 그냥 넘어가긴 어렵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이때 여행. 여행구나. 이벤트죠.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미혼일 경우에는 앞으로 결혼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결혼. 그런데 여기엔 또 슬픈 또 얘기들이 있어요. 결혼은 제가 분명히 하게 마련인 일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하고 싶은 일에 들어갑니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슬픈. 그게 뭐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가 큰 거죠. 집을 얻을 수 있을까? 집을 예를 들어 집과 관련해서는 당장 내 집 마련보다는 그렇죠. 보증금 중요하죠. 예. 네, 뭐 보증금이 있어야지 뭐 어디 세라도 얻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목돈이죠.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예가 될 수 있겠고요. 하고 싶은 일을 볼까요? 요즘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게 있어요. 아, 한 달 네, 살기 많이 프로그램. 들어봤어요. 아, 뭐 그래요? 제주도 한 달 살이도 네, 있고. 살아보기. 그 다음에 아, 네, 유튜버 되기. 네. 요즘에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얘기 많이 맞아요. 하죠. 초등학생들 꿈이 유튜버라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는 사고 싶다는 건가요? 그렇죠. 사고 싶은 물건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자동차, 우리 스포츠카, 네. 아, 저기 다 얼마입니까, 지금? 아이고. 죽을 때가 있고. 문제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재무 목표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달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세운다는 부분들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행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는데 네. 사실 돈이 없어서 맞아요. 못 가는 일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여행을 가는데 얼마가 필요하지? 3년 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팔순이신데 가족여행 그때 한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가게 될 가능성이. 경제적 가격표를 붙여라. 나의 꿈에. 아, 꿈의 가격표를 네. 붙여요. 되게 처음 들어보는 네. 말이네요. 이제 저축은 산수가 됩니다. 5년 음. 후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여행 가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년 후니까 매년 얼마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40만 원? 그럼 한 달에 얼마? 4만 원 뭐 좀? 굉장히 가능해 보이죠? 네, 가능하네요. 이렇게 신용카드 할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 네. 할부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큰 거를 작게. 작아 보이게 네, 만든다. 네, 네. 우리가 그게 사람의 심리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거대한 꿈도 예를 들어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것이 20년 후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5만 원씩을 꾸준히 모아서 그거를 해보겠다. 그러기 위해 내가 나한테 이걸 펀딩을 한다고 해요. 자, 좋은 기업이 나타나면 우리는 자금을 투여를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펀딩을 한다고 표현을 네. 하는데 내 미래에는 누가 제일 먼저 펀딩을 해야 되죠? 스스로. 예. 내가 나한테 안 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격표를 구체적으로 매겨서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될지 궁금해요. 가격표를 매겼어요. 이제 뭐 하지? 하나하나 잡아먹어야죠. 네,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또 하나하나 제껴야죠. 예, 제끼는 거. 예, 제끼는데 뭐부터 하실 거예요? 제일 쉬운 거부터, 로봇 청소기부터. 로봇 돈이 청소기. 싼 거부터. 싼 거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딱, 네. 딱. 자, 이제 미래 계획을 세우는 문제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현재가 지금 연도 기준으로 2021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멀리까지 보기는 어려우니까 한 10년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중요한 건 10년 후까지 한번 이렇게 먼저 나이를 쭉 한번 기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10년 후면 70세, 어머니는 68세, 나도 이제 40대. 그렇네. 그쵸?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학교 갈 나이. 그러네요. 시간이 지나는 게 무섭게 느껴지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적었던 해야만 하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언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아무래도 인생의 숙제처럼 먼저 다가오니 아버지 환갑이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딱 붙죠. 자,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두 분이 연세가 네, 2살 차이가 나시니까 자, 네. 여기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여행을 이제 두 분이 환갑이 될 때 간다고 하면, 가족여행 가야 된다고 하면, 어머니 한갑 때 왠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가 삐지실 것이고, 아. 경제적인 여유도 그렇고 해서, 예를 들어, 5년 후? 아버지 70세에 70세. 간다고 하면, 앞으로 준비 기간이 10년이 남게 그러네요. 됩니다. 덜 부담이 될 것 예. 같아요.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해! 이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럴 경우는 다시 한번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중간에 갈 수도 있고 아버지 환갑 때 갈 수도 있고 어머니 환갑에 갈 수도 있고. 자, 중요한 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됩니다. 네. 여기 중간에 한번 놔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나의 결혼. 나의 결혼을 자녀를 낳기 1년 전에. 자, 그 다음에 자, 보증금이 필요한 건 언제일까요? 결혼 전에 필요하죠. 그렇죠. 이때 결혼 때까지 보증금도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 여기 바글바글하죠. 네. 예, 바글바글합니다. 자,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볼까요? 안 해야죠, 뭐. 예. 아, 왜 벌써부터 그렇게? 자, 이분이 베트남 가서 한 달 살고 싶은데 언제 짬이 날까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결혼 전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와야 돼. 너무 급해요. 올해 가야 돼, 올해. 네. 올해 혹은 내년에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유튜버는 언제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러면 베트남 한 달 살이를 먼저 할까? 유튜버를 먼저 베트남 할까? 가서 한 달 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의견입니다.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는 언제 사는 게 좋을까? 이거는 결혼하면서 혼수로 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의견입니다. 네, 그럼 아무리 더 결혼과 사고 함께. 2년 동안 나중에 합니까, 저거? 그러니까요. 또 다시 세워야겠네요. 자, 자동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는 돈 중고차로 많이 그냥. 썼으니까 네. 아기가 태어나면. 네, 이후에. 원래는 이분이 자동차 사는 게 제일 우선이었어요. 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의견이 벌써 보면서 다 다르네요. 달라지겠죠?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하고 배우자가 있을 때하고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아이가 있을 때 차하고 나 혼자 살 때하고 차의 종류도 달라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나 혼자 살 때 차를 좀 몰다가 아이가 생기면 예를 들어 좀 큰 차로 옮긴다? 이런 거보다 돈을 그냥 모아서 아이가 생기고 난 후에 자동차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나름의 인내심이 생기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하고 살아야 되는 일들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모았다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야 되는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라이프 플래닝을 한번 실제로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 네. 오늘도 북한이탈 주민께서 상담을 보내주셨습니다. 민우 씨, 오늘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탈북 2년 차로 올해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20대 남자입니다. 앞으로 2년 내에 결혼도 예정되어 있는데 월급을 어떻게 저축해야 할지, 자금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당장 적금부터 들려고 해도 얼마를 해야 할지, 어디에 적금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도 오늘 영상 진짜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저축할지를 먼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라이프 플래닝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이미 두 분이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상품에 넣는 것이 좋습니까?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거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현실이죠.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찾아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막연해 보이는 미래에 이렇게 기본적인 기준을 잡는 작업부터 우선 해서 그래서 돈 관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많이 준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알면 힘이 되는 금융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금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주제별로 찾아서 시청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 후에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미정 대표님 그리고 정민우 씨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